네, 시사 인터뷰 오늘 듣고 계신 시각 8시 7분 9초 지나고 있습니다. 호남 지역의 주요 뉴스 정리해드리죠. 김미남의 호남뉴스, 김미남 전 청와대 행정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김미남입니다. 예, 오늘 주목해야 될 뉴스를 6개 정도 선정을 해왔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예, 오늘도 소개할 뉴스를 총 6개를 선정했는데요. 첫 번째 뉴스는 2003년 이후에 20년째 동결된 강주 전남 지방의회 의정활동비를 대폭 인상에 나서면서요. 큰 논란을 야기할 전망입니다. 네. 또 교통문화 및 안전도가 강주시는 전국 17개 광역시 지자체 중 13위인데요. 광주시 서구는 5개 자치구 중 최하위였습니다. 또 다음은 강주 전남 지역 내 종합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가 각각 41배하고요. 33배에 달하는 등 양극화가 극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또 중국의 새해 명절인 춘절에는 악귀와 애군을 쫓기 위해 거리에서 폭죽을 터뜨리는 풍습이 있는데요. 애국인들의 폭죽놀이로 밤잠을 설치거나 화재 위험도 높다는 내용입니다. 또 극심한 경쟁난과 취업난 여파로 최근 청년층 사이에서요. 배달 음식에 동봉된 음료나 주차 이용권 등을 저렴하게 대파하는 소액벌이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북 지역 소식인데요. 우리 강주 전남 지역에서도 살펴봐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북 자치도 14개 시군구의 재정 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였습니다. 아, 재정 자립도.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도 좀 들여다봐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역에서 관심이 높고요. 중요한 뉴스들만 골라서 다뤄봤습니다. 일단 남도일보인데 광주 전남 지방의회 의정활동비가 대폭 오르나 이렇게 아직 뭐 결정은 난 게 아닌 걸로 보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남도일보 안세훈 심진석 기자의 기사인데요. 2003년 이후에 20년째 동결된 강주 전남 지방의회의 의정활동비가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자마자 각 지방의회들이 의정활동비를 대폭 인상해 나섰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어려운 각 지자체 재정난에 주민 정서를 고려하면 과도한 인상은 큰 논란을 야기할 전망인데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 지자체가 다들 지금 살림살이를 좀 줄여가고 있고 예, 아껴가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래서 13일 남도일보 취재를 종합해봤는데요. 강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는 의정활동비를 법정 최대액 33%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3%요? 예, 그렇습니다. 한 번에 너무 높은 수치인데요. 예. 근데 33%를 올리는 그 시점이 왜 하필 지금인지 많은 분들이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겠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이 얼마나 인상된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강주시의회는 의정활동비 150만 원하고요. 월정수당 351만 원을 합쳐서요. 월 501만 원을 받는데요. 네. 전남도의원 경우는 의정활동 150만 원하고 월정수당 346만 원을 합쳐서 월 496만 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인상분을 적용하면 강주시의원은 연 6,612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전남도의원은 연 6,552만 원을 받게 되는데요. 또 연간 실수령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외에 회기 때 교통비와 숙박비를 실비로 따로 받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언론 뉴스를 찾아봤는데요. 2월 14일자 연합뉴스 보도를 살펴봤는데요.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은 자치구별로 상이한데요. 서구가 264만 원으로 가장 많고요. 북구는 257만 원, 또 광산구는 255만 원인데요. 또 남구는 241만 원인데요. 동구는 226만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자치구마다 이게 조금씩 다르군요. 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정활동비도 받고 월정수당도 받는데 회기 내에는 교통비와 숙박비를 또 실비로 따로 받고 그러면 액수가 좀 상당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관련해서 광주시와 전라남도 입장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강주시와 전남도는 일단 의정활동비 인상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강주시는 조만간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요. 강주시의원 의정비 인상폭을 결정할 예정인데요. 네. 또 오는 26일 주민공청회와 여론조사를 거치는데요. 의정활동비 인상안을 의결하고요. 시의회 통보할 예정입니다. 또 전남도는 최근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한 의정활동비 기준안을 논의했는데요. 공청회 등을 통해서 도민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한 최종 인상안을 이달 말까지 의결할 방침입니다. 네.
지역 신문들이 파악한 시도민 또 시민단체들의 반응 어떻습니까? 예, 일각에서는 과도한 인성을 지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의정활동비를 최고 한도액으로 올리는 것은 각 지자체 지정난과 주민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것인데요. 또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정치가 헤아리고 풀어가려는 노력을 먼저 하고 의정활동비 인상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이 워낙 또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예. 이건 저희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다음은 광주일보 기사인데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문화지수 5개 자치구 중에 꼴찌다. 예, 이런 기사가 광주일보 기사로 나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광주일보 유현재 기사인데요. 광주시 서구의 교통문화 안전도가 광주시 5개 자치구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문화지수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광주시는 올해 78점으로 종합 D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2년 조사 결과 76.52점보다 1.92점이 올라서 전국에서 증가폭이 가장 컸는데요.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중 13위에 머물렀습니다. 아, 많이 오르긴 했는데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만 13위인데요. 또 전남도는 82.85점을 받았는데요. 경남 83.09점에 이어서 전국 2위에 올랐습니다. 네. 자치구별 조사 현황도 나왔다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살펴보니까요. 자치구에 대한 조사에서는 강주시 서구가 74.7점으로 D를 받았는데요. 전국 69개 자치구 중 58위에 머물렀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또 남구는 80.1점으로 전국 21위로 B를 받았고요. 동구는 79.7점으로 25위 C, 또 광산구는 78.7점으로 33위 C였는데요. 북구는 78.6점으로 34위 C 순으로 서로 점수가 높았습니다. 네, 이게 점수를 어떻게 매기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또 왜 서구가 낮은 건지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유독 서구가 낮은 이유는 서구의 지자체 차원에서 교통안전에 대한 무관심이 낮은 점수의 원인으로 지목됐는데요. 서구에서는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했고요. 보행 행태 중에서는 무단횡단 금지 진술도 횡단보도 신호 진술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어서 말씀드려보면요. 강준 이륜차 불법주행 관련 법규 진수율이 전국 평균을 밑돌았고요. 또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해서도 강준호 안전모 착용률을 제외하고 모든 지표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아, 개인 이동장치. 그러고 보니까 안전모를 착용하고 개인 이동장치를 타는 분들을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륜차는 뭐 지금이야 뭐 조금씩은 다들 준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자, 광주 매일신문으로 가겠습니다. 광주 상위 20% 종합소득 격차가 41배? 이거 어떻게? 예, 그렇습니다. 41배요? 예, 상당히 높은데요. 광주 매일신문 양시원 기자의 기사인데요. 광주 전남 지역 내 종합소득 상위 20%하고 하위 20%의 소득 격차가 각각 41배와 33배에 달하는 등 양극화가 극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시도별 종합소득 신고 현황에 따르면요. 2022년 기준 강주에서 종합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소득은 연 평균 1억 520만 원이었는데요. 하위 20%의 연소득 260만 원과는 40.5배 차이가 났습니다.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났습니다. 하위 20%는 연소득 260만 예, 그렇습니다. 원밖에 안 됩니까? 예. 상위와 하위가 너무 차이가 나는데. 예, 너무 많이 차이 나고 있습니다. 강주도. 종합소득이라는 걸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종합소득은 이자, 사업, 연금, 근로 등으로 얻은 소득을 타는데요. 주로 전문직 자영업자 등 개인 사업자의 소득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어서 말씀드려보면요. 전남은 종합소득 상위 20%는 8,522만 원인데요. 하위 20%는 258만 원으로 격차가 33배로 벌어졌습니다. 네. 지역 내 종합소득 격차 수준은 전국에서 강주가 5번째인데요. 전남은 11번째로 컸습니다. 네. 또 전북에서 지역 내 종합소득 격차가 가장 큰 곳은 서울이었는데요. 이어서 부산, 대구 순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강주 전남 종합소득 상위 0.1%에 해당하는 사람은 252명과 253명인데요. 이들의 이른다 연평균 소득은 각각
23억 7,763만 원하고요. 13억 4,447만 원이었는데요. 또 17개 시도 중 광주는 서울, 부산에 이어 세 번째고요. 전남은 13번째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든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개선 방안 좀 나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부는 재정과 조세 정책을 소득 재분배와 불평등 완화를 위한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또 소득과 부의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인데요. 윤석열 정부는 금투세 폐지와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 등 부자 감세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자 감세 이게 원인일 수도 있다. 예,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네요. 예. 네. 자, 다음은 MBC 기사인데 설의 새벽에 느닷없는 폭죽 소리 잠도 못 잤어요. 이런 타이틀인데 여기가 저희가 이제 다문화로 가다 보니까 또 노동 인력이 또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예, 계절 근로자들도 그렇습니다. 많고 예. 그분들이 이제 특히 중국에서 설을 이제 세고 또 춘절 이제 세다 보니까 그들만의 문화가 있는데 거기에 폭죽이 좀 들어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광주 광산구 월곡동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시는데요. 네네. 제가 영상을 보니까 거의 전쟁 수준입니다. 뭐 미사일이 나는 것 같고 경음이 들리면서 영상 세부적인 내용을 보지 않은 일반 시청자들은 전쟁 난 줄 알고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상으로만 봤을 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MBC 안진호 기자의 보도인데요. 중국의 새해 명절인 춘절에는 악기와 애군을 쫓기 위해 거리에서 폭죽을 터뜨리는 풍습이 있는데요. 영암 대불상단의 밀집에 거주하고 있는 애국인들이 이번 설에 대량의 폭죽을 터뜨려서요. 인근 주민들이 밤잠을 설치했다는 내용입니다. 인근 아파트에서 촬영된 영상을 봤는데요. 전남 영암군 대불산단 내 주거단지 불꽃이 하늘로 쉴 새 없이 솟아오르고요. 경음이 들려오는데요. 새벽 2시까지 이어진 소음에 인근 주민들은 잠을 설치하였습니다. 또 춘절 중국 문화라지만 주거단지에서 폭죽이 터지다 보니 화재 위험도 높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꽃놀이가 정말 그 예쁘게 만들면 예, 볼거리가 좋습니다만 이렇게 그 마구잡이로 터뜨리면 위험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폭죽으로 화재 위험도 높을 것 같은데 실제로 화재로 발생한 적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요 언론들을 살펴봤는데요. 작년 1월 22일자 한국경제TV 보도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작년 설날 새벽에 광주 광산구 근린공원 천변 잔디에 불이 났는데요. 소방관들이 40분 만에 진화는 됐습니다. 네. 근데 소방에서는 설날을 맞은 중국인과 베트남인 등 애국인들이 폭죽놀이를 하다가 화재가 발생한 거로 봤습니다. 작년 설의 사례인데 예. 뭐 천변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나마 좀 안전한 곳으로 나갔다고 생각을 한 모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잔디에 불이 붙어버렸고 예. 걱정도 되고 또 너무 시끄럽고 터지는 소리도 그러니까 뭐 무서워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지역 주민들 반응 어떻습니까? 예, 지역 주민들의 반응을 좀 살펴봤는데요. 애국인이 늘면서 애국인들의 문화를 인정해 주는 것도 필요한데요. 하지만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요. 내년 설에는 주거 밀집 지역이 아닌 곳에서 애국인들이 폭죽 행사를 하도록 안내하는 지자체하고요. 관련 기관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자체가 불꽃축제를 하더라도 보통 보면 다 안전한 곳에 다 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예. 이제 아무리 소규모로 하는 그냥 즐기는 폭죽놀이라도 주거 밀집 지역에서 하는 것은 또 소리가 예, 소음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밀집 지역에서는 절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다음은 전남일보 얇아진 지갑에 한 푼이라도 청년들 소액벌이 성행. 소액벌이? 이거 뭡니까? 예, 좀 흥미로운 기사인데요. 전남일보 박소영 기자의 기사인데요. 극심한 경제난과 취업난 여파로 최근 청년층 사이에서요. 배달 음식에 동봉된 음료나 주차 이용권 등을 저렴하게 대파하는 소액벌이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소액인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 제품을 팔면서 끼워주는 네. 옵션 음료수를 파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주로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업소용 콜라 주차장 무료 이용권 또 명절 선물 세트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또 실제로 15일 당근마켓 앱에서 콜라를 이게 한 앱에 예를 들어 드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린 거라. 예를 들어보면 앱에서 콜라를 검색해 봤는데요. 최근 일주일 사이에 치킨과 피자 등 배달 음식에 서비스로 포함되는 업소용 콜라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수없이 올라와 있었는데요.
큰 병 4개, 뭐 작은 병 4개, 캔 3개를 5,000원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에 순식간에 거리가 성사되게 됐습니다. 이걸 다 모아놨다가. 그러죠. 치킨 시키갖고 나온 콜라를 모아놨다가 모아서 그걸 한꺼번에 파는데 그걸 5,000원에 내놓으니까 그것도 거래가 많이 몰렸다는 겁니다. 저도 이 앱을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중고품도 한두 번 거래해 본 적이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이게 그러니까 버리기는 좀 그렇고 이렇게 소액으로 이렇게 뭐 물물교환 한다거나 소액으로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이렇게 작은 것까지도 지금 나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청년들 사이에서 이렇게 소액벌이가 성행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굳이 청년이라고 단정을 짓는 것도 좀 그렇네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청년들 사이에서도 있겠지만 여기를 이용하는 그 층이 다 이런 것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청년들뿐만 아니라 이제 어린 학생들도 있겠는데요. 예, 맞아요. 주로 청년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다는 거고요. 살펴보면 설 연휴가 끝나면서 받은 명절 선물 세트들을 판매하는 사람들 늘고 있는데요. 네네. 선물세 중고 거래는 명절 때마다 되풀이되는 현상입니다. 고물가 현상이 지속되면서 최근 1, 2년 사이에 더욱 활발해졌다는 내용입니다. 그 선물이 당장 필요하지 않은 분들도 많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이렇게 소액 물품 중고 거래가 활발해진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중고거래 사이트의 한 관계자 말에 따르면요. 콜라 등 소액 물품 중고 거래는 주로 20, 30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청년 취업난 등이 심화되면서 이들 사이에서 또 하나의 재테크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고물가 기준으로 한 푼이라도 더 아끼거나 벌기 위해서 중고거래 사이트를 활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허경옥 성신여대 소비자생활 문화산업학과 교수에 따르면요. 예전 중고거래 물품은 가구 같은 고액 물품이 대다수였는데요. 최근 들어 20, 30대 청년들이 고물가로 인해 사소한 생활 용돈조차 부족해지면서 소형물품 판매에 나서고 있는데요. 취업도 어렵고 알바 자리마저 줄어들고 있어서 청년들이 생활고를 이겨내려는 모습으로 비춰준다고 말했습니다. 좀 씁쓸합니다. 예, 이게 뭐 좋은 쪽으로 그냥 해석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끼고 뭐 이런 걸로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거를 또 이렇게 액면 그대로 좀 바라보기가 좀 그렇네요. 예. 자, 다음은 전북도민일보인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서 이 기사를 가져오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전북자치도 14개 시군구 재정자립도 전국 최하이다 하는데 이 재정자립도 문제는 광주 전남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예, 내용은 그렇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내 지역경제 살림 형편을 가리키는 지표인 지방재정 자립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는데요. 전주시를 비롯한 14개 시군의 재정 자립도 평균치가 10.9%로 전국 평균 45%보다 30% 이상 낮게 집계되었는데요. 동시에 전국 지자체 평균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또 13일 지방행정 365에 따르면요. 도내 14개 시군의 재정 자립도는 21년 11.2%인데요. 23년에는 10.9%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재정 자립도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재정 자립도는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운영의 자립 능력이 우수함을 의미합니다. 네. 앞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 해결의 방안은 우리한테도 좀 필요한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한 시군마다 지역 재원 경제력 강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인데요. 또 다른 문제는 지자체 재정 이율 비중이 높다는 점입니다. 네. 당연도 집행률을 떨어뜨리고요. 재정 운영 효율성을 저하시키는데요. 재정 편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이율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성보다 지방의회 책임성을 떠넘기는 모양새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네. 손종필 나라살림 수석연구위원회 얘기도 좀 들려주시죠. 이 괜찮은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지자체 세수 부족에 대해 세입 예산 측면에서 체납 관리를 강화하고요. 세출 예산에서는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운영 등 예상 집행률 제고를 높여야 한다고 하는데요. 올해 연도 예산이 집행이 안 되면 내년도로 넘어가는데요. 기회비용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또 이에 명시율에 대한 지방의 엄격한 승인이 필요하다고도 조언했습니다. 자, 오늘도 뉴스 6가지 정리를 해오셨는데 뉴스 정리하시면서 드시는 생각은 어떤 것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다룬 메인 뉴스는 지방의회 의정활동비가 대폭 오른다는 내용인데요. 그동안 20년 동안 동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지자체 재정난과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주민 정서를 고려해서요. 적정한 수준의 인상안을
고려하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네. 또 외국인들의 폭죽놀이로 지역 주민들이 밤잠을 설치고 화재 위험은 높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외국인들에 대한 문화를 인정해주는 공간 활용이나 제도적 마련도 필요합니다. 근데 특히 주민들이 밤잠을 설치는 고통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더욱더 깊은 관심과 행정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문화를 인정해주고 그 공간을 좀 배려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지금까지 김민남 전 청와대 행정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